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호르메시스의 핵심. 적당한 스트레스. 편안함의 배신. 겨울을 잃어버린 도시.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각은 무엇이었나요? 아, 편안하다. 따뜻해. 아마도 포근한 이불의 감촉, 적당히 따뜻한 방 안의 공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온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영하의 추위로 꽁꽁 얼어붙어도 우리 집 거실은 반팔을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합니다. 한여름 찜통더위가 찾아와도 사무실이나 카페에 들어서면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선 시트가 깔린 차에 탑승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10층, 20층까지 힘들이지 않고 올려보내줍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기름진 음식이 내 앞까지 배달됩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덥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틈도 없습니다. 숨이 찰 일도, 근육이 비명을 지를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안락함 컴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락함을 얻기 위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은 조상들보다 더 약하고 더 자주 아픈 걸까요? 조금만 찬 바람을 쐬어도 감기에 걸립니다. 계단을 3층만 올라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말입니다. 비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란 화초는 잎이 여리고 뿌리가 얕습니다. 온실의 유리가 살짝만 금이 가도 그 틈으로 들어온 미세한 바람에 화초는 시들고 맙니다. 지금 현대인의 몸이 딱 이렇습니다. 지나친 보호, 지나친 편안함, 지나친 풍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이 안락함이 사실은 우리 몸의 야생성을 거세하고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은 우리가 잃어버린 야생 와일드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늙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저 거친 눈보라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원시의 유전자를 깨우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치유의 메커니즘을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푹신한 소파에서 일어나 일부러 추위 속에 몸을 던지고 일부러 배고픔을 견디며 숨이 터질 듯 달리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몸을 깨울 시간입니다. 대장장이의 담금질 호르메시스의 비밀. 호르메시스?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낯선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옛날 대장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뭉툭하고 볼품없는 쇠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 쇠를 명검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가혹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쇠를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열 스트레스. 쇠는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대장장이는 그 쇠를 꺼내 모루 위에 올리고 무거운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물리적 스트레스. 최고의 명검을 만들어야지. 탕, 탕, 탕. 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끔찍한 고문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겠죠. 하지만 대장장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단련시켜야 해. 이번에는 달궈진 쇠를 차디찬 얼음물 속에 치익하고 집어넣습니다. 냉기 스트레스. 극과 극을 오가는 온도 차이에 쇠의 조직은 깜짝 놀라 수축합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었다면 녹슬고 부러졌을 쇠덩이가 세상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강철 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몸도 이 쇠덩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는 야생에서 진화했습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사냥감을 쫓아 떼약볕 아래를 달려야 했으며 며칠씩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이 아주 강력하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강한 자극 스트레스가 오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비상사태다. 주인이 지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위기다.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자원을 다 꺼내서 몸을 수리해라. 세포벽을 더 두껍게 쌓고 면역 군대를 총동원해라. 이때 우리 몸속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쓰지 않던 슈퍼 에너지만을 꺼내 쓰고 망가진 세포들을 싹 뜯어 고쳐서 더 튼튼한 새 세포로 교체합니다. 마치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미리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지붕을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집을 수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르메시스의 핵심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내 몸의 치유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태풍 예보가 없으니 집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으니 경비원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전해서 우리 몸의 수리 시스템은 먼지만 쌓인 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드는 진짜 이유는 고생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너무 과잉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지 쌓인 스위치를 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 춥게, 조금 배고프게, 그리고 조금 숨차게 사는 것입니다. 불과 얼음의 노래. 70도의 열기, 세포를 고치는 수리공. 자, 이제 우리는 편안한 거실을 떠나 첫 번째 스트레스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혀옵니다. 뜨거운 증기가 안경을 뿌옇게 가리고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뜨겁습니다. 이곳은 섭씨 70도가 넘는 사우나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마에서 등 줄기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피부는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마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쿵, 쿵, 쿵 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몸은 당황합니다. 비상이다. 체온이 너무 높다. 이러다간 단백질이 익어버리겠다. 빨리 식혀라.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구석에 잠들어 있던 특수 구조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합니다. 이 구조대의 이름은 열충격 단백질 히트 샤크 프로틴 HSP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수리 리페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 단백질 구조가 엉키고 찌그러집니다. 마치 구겨진 셔츠처럼요. 이게 쌓이면 노화가 되고 치매가 됩니다. 그런데 열충격 단백질 구조대가 출동하면 이들은 다리미를 들고 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구겨지고 엉킨 단백질들을 쫙쫙 펴서 새 것처럼 다시 접어줍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4번 이상 사우나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나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50%나 낮았고 가장 무서운 병인 치매 발병률은 무려 60% 이상 낮았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뜨거운 방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기라는 스트레스가 세포들로 하여금 죽지 않으려면 몸을 고쳐야 해 라고 결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수리공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치유의 증거입니다. 얼음물 속의 각성, 갈색 지방.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를 마쳤습니다. 욕실 안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나가야 할 시간. 하지만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대신 반대쪽 끝 파란색 냉수 쪽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머리 위로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지는 순간 흡!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근육이 바짝 긴장합니다. 피부에는 소름이 돋고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미쳤어? 얼어 죽을 거야? 당장 피해. 이 끔찍한 고통은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뇌에서는 천연 마약이라 불리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우울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커피 5잔을 마신 것보다 더 강력한 각성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마법은 뱃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뚱뚱한 백색 지방과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내는 착한 갈색 지방 브라운 팻. 추위가 닥치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켭니다. 이때 잠들어 있던 갈색 지방이 깨어납니다. 주인이 춥다. 땔감이 필요해. 저기 쌓여있는 뱃살백색 지방을 가져와서 태워. 갈색 지방은 내장 지방을 끌어다가 활활 태워서 열을 냅니다. 가만히 서서 샤워만 하는데도 러닝머신을 뛰는 것처럼 지방이 타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현대인은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거죠. 오늘부터 샤워의 마무리를 찬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비명이 나오겠지만 샤워실을 나설 때 느껴지는 그 뜨거운 후끈거림.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야생의 엔진을 켜고 스스로를 데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독을 마시고 숨을 멈춰라. 브로콜리의 반격, 미세한 독을 마셔라. 3번째 스트레스 훈련장은 식탁입니다. 여러분, 채소가 왜 몸에 좋을까요? 비타민이 많아서? 섬유질이 많아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호르메시스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채소는 우리에게 미세한 독을 줍니다. 식물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식물은 다리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애벌레가 와서 잎을 갉아먹고 사슴이 와서 줄기를 씹어먹으려 합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식물은 살기 위해 잎과 줄기에 화학 무기를 비축해 둡니다. 나를 먹으면 쓴맛이 날 거야. 배가 아플 거야. 라고 경고하는 살충제 성분이죠. 브로콜리의 톡 쏘는 맛설포라판, 마늘의 알싸한 맛알리신, 포도 껍질의 떫은 말레스베라트롤. 이것들은 원래 우리 몸에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먹지 말라고 만든 독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독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이 아주 적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은 깜짝 놀랍니다. 독이 들어왔네? 큰일이다. 해독 시스템 가동해. 간에서는 해독 효소를 평소보다 10배나 많이 만들어내고 세포들은 항산화 방패를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미세한 독을 처리하려다 보니 몸에 쌓여있던 다른 환경 호르몬이나 노폐물까지 싹 청소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소가 몸에 좋은 진짜 이유입니다. 달콤한 과일, 부드러운 채소는 편안하지만 몸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쓰고 떫고 향이 강한 야생의 채소를 드세요. 혀끝에 느껴지는 그 쌉싸름한 맛은 내 몸의 해독 공장을 돌리는 시동 버튼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미토콘드리아의 부활. 마지막 훈련장은 숨막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버스 놓칠까봐 뛰었던 기억 말고는 대부분 하루 종일 평온한 심박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되돌리려면
산소가 부족한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운동화 끈을 꽉 묶고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10초, 20초, 다리가 무거워지고 폐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30초가 지나면 뇌에서 그만하라고 아우성칩니다. 숨이 모자라. 산소가 없어. 이러다 죽어. 바로 이 산소 결핍의 순간, 몸은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가지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도망을 못 가겠다. 발전소를 더 지어라. 그리고 낡고 성능 떨어진 발전소는 다 폐기 처분해. 숨을 헐떡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늙고 병든 미토콘드리아를 스스로 잡아먹고 자가포식, 싱싱하고 강력한 새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해냅니다. 하루에 딱 4분이라도 좋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은 여러분의 몸을 스포츠카 엔진으로 교체하는 튜닝 작업입니다. 편안하게 걷기만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야생의 선물입니다. 야생화처럼 강인하게. 나심 탈레브라는 석학은 세상의 사물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유리잔 같은 것이죠. 충격을 받으면 부서지고 끝납니다. 둘째는 강건한 것입니다. 바위 같은 것이죠. 충격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버팁니다. 하지만 생명체인 우리는 이 두 가지와 다릅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 깨지지도 그저 버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을 안티프레질, 반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를 보세요. 계속 마찰을 주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굳은 살이 박여 더 질겨집니다. 뼈를 보세요. 미세하게 금이 가면 그 자리를 더 두껍게 메꿔서 더 단단한 뼈가 됩니다. 면역계를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적을 만나야 비로소 항체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먹고 자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자꾸만 스스로를 유리병 취급합니다. 다칠까봐, 힘들까봐, 피곤할까봐. 따뜻한 이불 속에만 숨고 편한 의자에만 앉아 있으려 합니다. 과잉 보호된 아이가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서 맨날 아프듯이 과잉 보호된 우리 몸은 점점 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안티프레질 능력을 빼앗아가는 저주입니다. 불편함을 사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불편함. 맛있는 튀김 대신 쓴 채소를 씹는 불편함. 따뜻한 물 대신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는 불편함. 그 작은 고생들이 모여 어떤 바이러스나 노화의 공격에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 같은 몸을 만듭니다. 당신 안의 야생을 깨우세요. 오늘의 긴 여행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문명이라는 거대한 동물원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때 되면 밥이 나오고 맹수의 위협도 없고 온도도 일정합니다. 배는 부르고 안전하지만 우리의 근육은 빠지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우리는 야생을 잃어버린 사자처럼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철창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당신의 몸은 온실 속의 여린 화초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친 들판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강인한 야생화입니다. 비바람을 맞을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향기는 더 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용기를 내어 수도꼭지를 파란색으로 돌려보세요. 단 30초의 비명이 당신의 잠든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상나팔이 될 것입니다. 배고픔을 즐기세요. 꼬르륵 소리는 청소차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숨찬 고통을 반기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엔진이 업그레이드 되는 소리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오늘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즐기며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강인해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잠든 야생성을 깨우는 AI 건강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로 전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와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